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자선냄비 모금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족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크리스천 문화예술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통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겨울이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 9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현금이 없어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예년과 달라진 자선냄비 모금 풍경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어 거리에 나와 종소리를 울립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주요 지하철역과 광장, 백화점 입구 등 전국 353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 방식은 예년과 달리 좀 더 똑똑해졌습니다. 구세군은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한 모바일 기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어디서나 자선냄비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명동 등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0여 곳에 스마트 자선냄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체크카드를 스마트 자선냄비에 터치하면 1,000원이 기부됩니다. 현금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선냄비 목표 모금액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목표 모금액을 설정하는 대신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도 귀하게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모바일 모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서 좀 더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세군은 12월 31일까지 집중 모금 기간을 가집니다. 모인 기부금은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위기 구호 등 구세군 7대 사업에 따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기독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에 출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한국교회탐구센터와 실천신대 21세기 교회연구소가 공동 추진한 이번 조사에선 신앙적 동기가 아닌 가족을 따라 교회를 다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용 교수는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70%에 이른다며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청소년들이 대부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인 상황에서 교회 밖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랄 두레학교 신기원 목사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아버지보단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며 부모가 자신을 신앙교육의 분명한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올 한 해 크리스천 문화예술가들은 어느 때보다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종교와 분야를 초월해 복음의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한 건데요. 기독교 음악계에선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온 위러브의 행보가 돋보였습니다. CCM 가수 한웅재, 김보규, 강찬씨 등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공연계에선 일반 뮤지컬이지만 기독교적 소재로 만들어진 뮤지컬 배너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계와 출판계 전문가들은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철로역정은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돼 약 29만 6천 관객을 돌파했으며 서적은 오프라인 연간 베스트 탑10에 들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도 영화뿐 아니라 책으로도 출판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크리스천 문화예술가들의 연대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컨텐츠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사람들과의 접점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호주 동남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도 소방구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 2,000명 이상이 화마와 싸우고 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동남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근 마을까지 번지면서 시드니가 회색 도시로 변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만 96곳, 퀸즐랜드 40여 곳에서 발생한 이 산불에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도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산불이 인근 마을로 내려오면서 집들이 불에 타고 도시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주택 1000여 채가 불에 탔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소방 인력이 도착해 현장에 투입됐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남녀 출입구와 자리를 따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사우디에선 대다수 식당과 카페에 남녀용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출입구와 좌석을 분리하지 못하는 시설에선 아예 여성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책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일련의 사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이 교통부 장관인 34살 산나 마린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번에 여성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이는 3번째로 현지 언론들은 마린이 전 세계에서 최연소 현역 총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3인당에서 부의장을 맡은 마린은 2015년부터 의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해왔습니다. 핀란드 의회에선 10일 새 총리의 공식 취임 선서가 이뤄지며 이에 따라 마린은 오는 12일에서 1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족관의 돌고래가 수조의 벽을 수차례 들이받는 동영상이 해양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이 동영상에는 고래 한 마리가 수조벽에 머리를 9차례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양 포유류 학자들은 동영상에 나타난 돌고래의 행동은 지루함과 노이로제, 우울함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족관으로 지목된 센토사 섬 RWS 수족관 측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 동영상이 이곳에서 찍힌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트페어에서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팔린 바나나 예술작품을 한 행위 예술가가 먹어치웠습니다. 아트베젤 마이애미의 해외 갤러리인 페로탕에 전시 중이던 해당 작품은 바나나 한 개를 덕트 테이프로 벽에 붙여넣은 것으로 지난주 12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행위 예술가인 데이비드 다투나는 이탈리아 예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을 배가 고프다며 먹어 없앴습니다. 페로탕 측은 다투나가 작품을 파괴한 게 아니라며 다투나가 바나나를 먹은 지 몇 분 만에 작품이 걸려있던 벽에 새 바나나를 붙여놓았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노동 인구가 앞으로 약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최근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평균 17% 증가율을 보인 전 세계 흐름과 정반대되며 주요 국가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잇고 러시아와 유럽연합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인도가 23%로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미국도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법의 대상이 내년 3월부터 대폭 확대되고 특례 혜택도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턴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 기업 지원 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입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입주 30년 초과의 노후 아파트 가격을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아파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신축 아파트가 3,530만 원, 노후 아파트가 3,26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책 규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을 제한해 유입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의 전전반측이 꼽혔습니다. 취업포털 인쿠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성인 9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기해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택한 애만 쓰고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이 2위를 차지했고 각자 도생은 10.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10위 가운데 긍정적인 뜻의 사자성어는 각각 9위와 10위에 오른 만사형통과 일치월장뿐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올해 초 개척한 인천 예수이름교회가 강원도 철원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연탄 나눔 봉사에는 철원 지역 목회자 2명도 함께 참여해 가정당 200장씩 총 1,800장의 연탄을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이름교회 김진원 목사는 앞으로도 이웃사랑 순복음교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여성부흥협의회 제2대 대표회장에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옥화 목사는 여성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부흥협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1970년 고 신현균 목사와 조용기 목사 등이 창립한 초교파 부흥사 연합단체로 부흥운동과 기도대성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제8회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성탄절까지 지역교회 24곳과 협력해 쪽방촌과 다문화가정, 노숙인 등 1,000명에게 선물 세트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물 세트는 농촌교회 등 기독교계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잡곡과 미역, 비타민, 샴푸 등 다양한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손영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손영철 대표회장은 한국전력공사 노조위원장과 남북환경교류연합회 수석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GSM 한국 후원이사장, 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 한국 지부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직선은 전국 8천여 개 직장 신우회에서 약 90만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